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고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입니다. 마취와 마취 후 회복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취의 종류입니다. 마취의 종류에는 크게 전신 마취와 부위 마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를 재우는지 깨어놓은 상태로 두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신 마취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당일 환자분은 병실에서 마취 전 처치실로 이동하여 담당 의료진과 함께 마취, 수술 관련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약간의 대기 시간을 거쳐 수술실에 입실하게 됩니다. 수술실에 도착한 뒤 환자분에게 심전도, 혈압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구, 마취 각성도 측정기 등 안전한 마취를 위한 각종 감시 장비가 부착됩니다. 그리고 나면 전신 마취가 시작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산소 마스크를 대주며 환자분에게 숨을 천천히 깊게 쉬도록 요청합니다. 마취를 유도하기 위해 정맥 마취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환자분은 주사 부위에 약간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지만 1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 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신경근 차단제를 투여하여 환자분의 골격근을 충분히 이완시킨 후 후두경을 이용하여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며 인공기도를 마취 기계에 연결하여 산소와 흡입 마취제를 환자분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술 중 환자분의 안정적인 호흡을 돕고 마취를 유지합니다. 경우에 따라 마취를 유지하기 위해 흡입 마취제 대신 정맥 마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기도 합니다. 마취 유도 후 안정적으로 마취 유지 단계에 접어들면 외과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술 중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마취 깊이와 통증을 조절하고 수액 및 혈액을 공급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를 통해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하고 약제를 투약하여 환자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수술이 마무리되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마취제의 투여를 중단하고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여 체내, 특히 뇌 조직의 마취제 농도를 낮춤으로써 환자분의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신경근 차단제의 효과를 역전시키는 약물을 투여하고 환자분의 자발 호흡이 돌아오게 하여 마취로부터 안전한 회복을 돕습니다. 환자분의 의식 및 호흡의 회복이 확인되면 환자분은 수술실에서 마취 후 회복실로 옮겨집니다. 다음으로 부위 마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 마취는 수술을 시행하는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마취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 부위가 다리인 경우 척추 마취 또는 경막의 마취를 통해 하반신만 마취를 시키거나 왼쪽 팔을 수술하는 경우 말초신경 차단 마취를 통해 왼쪽 상체에만 마취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부위 마취는 크게 척추 마취, 경막의 마취와 말초신경 차단 마취로 나누어집니다. 척추 마취와 경막의 마취는 신체의 중추신경축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척추 주변 신경으로 약제를 투여합니다. 해당 마취는 옆으로 눕거나 바로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둥글게 구부린 자세를 취한 후에 시행됩니다. 이 자세는 척추뼈 사이의 공간을 넓혀줌으로써 시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말초신경 차단 마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초신경 차단 마취는 특정 신경 주변에 마취 약제를 주입하여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신체 모든 신경에 시행 가능하며 주로 목 주변으로 접근하여 상지의 신경을 차단하는 상완신경총 마취나 하지에 해당하는 신경을 차단하는 마취를 많이 시행합니다. 말초신경 차단 마취는 마취할 신경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환자분에게 적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에 시행됩니다. 부위 마취는 일반적으로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서 단독으로 시행되지만 전신 마취에 부가적으로 시행되어 수술 후 통증 관리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부위 마취는 환자분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 부위의 통증만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술 중 의사와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환자분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정 마취를 함께
시행해 드리기도 합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과 통증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의식 및 호흡을 회복한 환자분은 마취 후 회복실로 옮겨집니다. 회복실에 상주하고 있는 마취통증학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분에게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보살핍니다. 마취 후 발생할 수 있는 구역, 구토, 통증, 호흡 저하, 생체 활력 징후의 변화 등을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환자분의 안정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회복실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의식, 호흡,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환자분은 병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술 후 통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가통증 조절법이 널리 사용되며 환자분들의 수술 후 통증 조절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가통증 조절법은 자가통증 조절 장치를 통해 통증 조절 약제를 정맥로 또는 경막의 공간 및 말초신경 주변에 삽입된 카테터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가통증 조절법은 통증의 정도에 따라 약물의 투여량을 환자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며 특히 수술 후 병실에서 움직이거나 기침할 때와 같은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우수한 진통 효과를 보입니다. 수술 후 효과적인 통증 조절을 위해 아편유사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보조진통제 등 다양한 약제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진통제 투약을 통해 수술 직후의 급성 통증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우며 수술 후 2일에서 3일에 걸쳐 점차 호전되는 경과를 거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신마취 후에는 폐렴 등 호흡기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에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하며 수술이 끝난 후에는 심호흡과 함께 기침을 자주 하시고 병동에서 보행을 미루지 말고 일찍 시작하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취에 대한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술 중에 마취가 깨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나요? 마취제는 마취를 처음 시작할 때만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중에도 마취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여됩니다. 또한 수술 중 다양한 감시 장치를 통해 마취 깊이와 진통 정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마취제와 진통제의 농도를 조절하므로 수술 중에 마취에서 깨거나 통증을 느끼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취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 후에는 목에 가래가 낀 듯한 느낌과 불편감, 갈증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신 마취 시 인공 기도를 삽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대체로 하루 이틀 내에 좋아집니다. 또한 마취제에 의해 메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미리 예방약을 투여하고 증상 발생 시 항구토제를 처방하여 증상을 호전시켜 드립니다. 환자분의 기저질환에 따른 마취 부작용 및 위험도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면담 시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신 마취가 처음이라 걱정되는데 안전한가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확률은 20만 건 중 1건입니다. 12만 건당 1건 사고가 발생하는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숙련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환자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마취와 수술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마취가 될 때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회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마취 유도를 위한 약제를 투여하면 짧게는 수초, 길게는 1, 2분 내에 잠들게 되고 전신 마취가 이루어집니다. 마취 약제의 종류 및 용량을 조절하면 마취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수술 종료 후에 마취 유지를 위한 약제를 중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약 10분에서 20분 이내에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실에는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머물게 되며 의식, 호흡, 활력 징후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환자분이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될 때 일반 병실로 옮겨드립니다. 다섯 번째, 마취가 될 때 헛소리를 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전신 마취의 경우 1, 2분 내로 마취가 되어 의식이 소실되므로 헛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취와 마취 후 회복 과정에 대한 설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